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5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상에 제2식이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사려 읽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었다. 곤봉 등 6가지 기회는 척계강의 기호신서에서 나왔는데 장은세자가 정사를 대리하던 중, 장은세자는 사도세자를 의미합니다. 영조의 아들이고 정조의 아버지가 되겠죠. 정사를 기다리던 중 김효년에 명하여 죽창장 등 12가지 기회를 더 넣어 도해로 그림과 글을 통해서 풀어놨다는 뜻이에요. 도해로 엮어 새로 신보를 만들었고 상이 즉위하자 명하여 기창 등 4가지 기회를 더 넣고 또 격구 또는 마상제, 말을 타고 하는 무예 있어요. 마상제를 덧붙여 모두 24가지 기회가 되는데 검서관 이덕무, 박재가에 의하여 주회를 붙이게 하였습니다. 그 책은요? 예, 무예도보 통지입니다. 어느 시기죠? 정조입니다. 정조입니다. 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야 됩니다. 무예도보 통지. 우리 책이 이게 하나 전제 함으로 조선시대에 무예에 관련된 부분이 그대로 재현시킬 수 있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예도보 통지가 정조 시기에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조 시기의 업적을 하나 선택지로 곤란이라는 거예요. 가장 전통적인 문제예요. 자, 1번 백성의 상언과 격정을 늘렸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상언과 격정을 늘렸다. 답은 1번이 맞아요. 네, 상언과 격정을 늘렸다고 맞습니다. 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거 어때요? 지방민들 같은 경우는. 지방민들 가장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가장 먼저 찾아갈 게 어디겠어? 동헌이지. 요즘 치면 시장, 군수, 시청, 군청 찾아가야 되겠지. 동헌. 이게 해결 안 되네. 여기 가서 해결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요즘 치면 도청 찾아가야 되지. 광역시청이랑 도청 찾아가야 되겠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그 당시에 도청 광역시를 가명이라고 그러지. 가명이라는 양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전주 가명을 전봉준이 접수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전라도 가명을 접수했다. 연천 전라도 도청을 접수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해결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임금님이 궁궐 밖에 행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구경하지. 야, 임금 얼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임금 얼굴 보는 거 우리 뭐라 불러요? 관광이라고 그러지. 관광. 요즘 많이 쓰는 관광열차, 관광 간다 할 때. 그 관광은 쓰임새는 원리는 빛을 본다는 거거든. 그 빛을 의미하는 건 뭐죠?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때 특히 영조, 정조 시기에 상호가 굉장히 훨씬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았다 보시면 돼요. 이때 억울한 일인 사람들 여기 가서 북이나 깽가리 징을 치고 저기요! 저 억울한 일 있어요. 저기 충청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상호와 격정입니다. 영조와 정조 시기에 가장 큰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의 통일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리하였다. 대전의 통 나오면 뭐가 돼요? 대용군입니다. 대용군입니다. 자, 모처럼 기회 법전 이렇게 편찬된 순서 한번 잡아볼까요? 경국, 대전. 언제예요 이거?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죠? 네, 완성합니다. 앞에 조선 경국전도 있어요. 생략했어요. 정도조에 만든 조선 경국전도 있어요. 써볼까요? 조선 경국전, 이건 정도조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찬서예요.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첫 번째 게 이제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다. 이게 한 150년 정도 이상을 갖다가 그 법 하나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거야. 새로운 범죄가 발생해서도 불구하고 요즘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그게 만든 게 뭐야? 경국대전 속편이 속대전이 만들어졌다. 이거 언제예요? 영조입니다. 영조. 이거 두 개 다 합쳐볼까요? 크게 합쳐봤어요. 대전 통편이 되겠죠. 이건 누구겠습니까? 전조죠. 그 다음에 대전 해통입니다. 이게 뭐예요? 흥선 대원군입니다. 저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대전 해통.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는요? 1863년부터 10년간 헤쳐먹었네요. 해통이네요. 이렇게 외우셨죠? 10년간 헤쳐먹었네요. 대전 해통 외워졌습니다. 방법 없잖아요. 살짝 이렇게 암기해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잡아가야 되잖아요.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균역법 영조죠. 영조 왕 되기 신분이 뭐였습니까? 세자였죠. 세자 신분이 연인군이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연인군입니다. 세자 시기에 자기 이복 형이 왕이 됐죠. 경종이 왕이 됐죠. 그죠? 본인은 궁궐에서 나와야 돼. 같이 살 수 없다고.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의 자리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실실 하고 다닌다고요. 술집도 가고, 남북군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여자도 만나고, 일반인들이 하는 걸 막 똑같이 한다고. 세자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즉, 간심으로, 누군가의 간심으로부터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종의 누구와 액션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흥선대원과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야? 볼 건 다 봐. 실속을 챙긴다는 거지. 그때 누구의 생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보는 거지. 이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는 얘기지. 포를 짜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5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더라는 거야. 그럼 본인이 나중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걸 때려 고치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할 농민들이 포 짜는데, 배를 짜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는 거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거지. 바꿔요. 평상시에 2필 내던 걸 몇 필로? 1필로 줄여줬다가 모든 사람이 균열하게 감해줬다. 이걸 뭐라 불러요? 균역법. 포를 감해줬다. 같은 말로 감포론이라고도 불러요. 포를 감해줬다. 감포론이라고 불러요. 감포론. 이렇게 벌 바꿔놓고 봤더니 문제는 뭐가 발생해요?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걷어들인 양이. 확 줄었잖아요.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보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지. 보완책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작입니다. 결작은 지주들에게 토지 한 결당 2두씩을 세금 내게끔 만들어요. 결작.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선무 분간포가 있어요. 선무 분간포가 있어요. 하나 더요. 잡세가 있어요. 어세, 염세, 선박세를 갖다가 잡세라고 불러요. 어세, 염세, 선박세. 어장, 염장, 염전. 어장과 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박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별도로 걷어갔습니다. 실은 처음 걷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원래 누가 걷어갔어요? 이건 원래 호조에서 걷어갔다고요. 호조에서 가져갔어요. 호조에 걷어간데 어디서 가져간 거야 다시? 여기서 가져갔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국방비야. 국방비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방비 쪽으로 다시 걷어갔다는, 이쪽에서 걷은 걸 우리 병조에서 걷어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네. 잡세는 내용은 다르지만 고려시대도 이미 잡세가 거쳐져 있었고요. 조선시대 잡세 처음 걷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아셨죠? 고려에도 뭐가 있다고요? 잡세가 있어요. 내용은 약간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고려시대도 잡세는 있었습니다. 4번 오군영 대시 무이영과 장의영, 이영을 설치했습니다. 중앙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중앙군. 자, 볼까요?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뭐가 되나요? 5, 2가 됩니다. 그럼 인질이라는 게 우리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죠. 후기를 뭐라 부르죠? 오군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때죠. 고종 때 이영으로 줄어듭니다. 축소하고 있죠? 축소되고 있죠?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재정 문제. 왜냐면 직업군인들은 월급을 줘야 되거든. 네, 월급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재정 상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영은 뭐라 불러요? 무이영과 장의영을 이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산하에 신식군들이 뭐가 있어요? 별기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군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문제 하나 푸는데 되게 복잡해졌죠? 칠판 반을 다 차지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6번 풀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 친 왕이 펼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왕은, 까는 지우세요.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왕은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민생의 안정과 문화부흥에 힘썼으며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고 왕조의 통치 규모를 정리한 대전 통편을 편찬하였습니다. 일단 탕평책이 하나 나왔죠. 그죠? 탕평책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일단 세 사람 정도 떠올라야 되겠죠. 제일 먼저 탕평책 펼친 인물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영조의 탕평책 내용은요, 영완이니까 완론 탕평책. 정조는요, 준론 탕평책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대전 통편이 나와버렸네. 대전 통편이 누구겠어요? 정조겠죠? 답이 나왔죠? 그럼 정조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정조에 대한 정책 해당을 고르세요. 자, 1번 규장각을 설치하고 서울 출신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했습니다. 정조 때 학술 연구 기관 형식, 또 왕이 언제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들었죠. 자, 이걸 뭐라 불러요?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내규장각과 예규장각으로 구분됐습니다. 이건 창덕궁 내에 설치되는 거고요. 이건 어디 있어요? 강화도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피해를 한번 봤죠. 언제 피해 받았습니까? 병인 양요 때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뭐 훔쳐갔죠, 얘들이? 의계를 훔쳐가지고 우리 훗날 다시 반환받아 왔습니다. 이때 예규장각이 털렸어요. 프랑스 애들이 털려서. 자,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규장각만 아니라 내규장각과 예규장각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영정법을 실시했습니다. 영정법은 누구죠? 어느 시기죠? 인조 때. 논란을 빚어온 노비 신분 결정의 방식을 종모법으로는 누구죠? 영조. 종모법. 노비 종모법 얘기하는 겁니다. 노비 종모법.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누가 숫자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임시례라는 이유에 일반 양의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 양의 숫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비 종모법을 실시했다. 즉 노비와 양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의 신분을 뭘로 하겠냐요? 종모니까 어머니 신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양이 되겠다. 양의 숫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노비 종모법. 영조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4번 붕당의 근거대가 돼 피해를 일으켰던 서원들을 대폭 정리했다. 누구죠? 성종이요? 현종이요? 흥선대원군요? 확실해요? 흥선대원군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누구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 영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영조가 될 수도 있고 흥선대원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문이기 때문에 이 위에 정조와 관련 없으니까 상관이 없긴 하지만 서원 철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무조건 흥선대원군 찾아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영조 찾아가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알면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7번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키미키가 상소했습니다.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다 취급입니다. 이 정도면 공부하신 분들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내가 이게 뭐구나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정부가 한결같은 이름을 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지네. 한갓 이름만 가지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 모두 여기서 합니다. 그 정도 다 아시겠죠? 비변사. 아주 심해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비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자, 1번 명종 때 을묘 예빈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비변사는 중종 때 처음 만들어졌죠. 네, 무슨 계기로? 삼포 예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삼포는 어딘지 다 아시겠죠? 삼포는 어디입니까? 삼포는요?
부산 기본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연포는 어디죠? 울산. 제포는 어디죠? 진해죠. 삼포 잡아야 돼, 기본으로. 강화도 조약도 삼포하고 가끔 섞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구분해볼까? 강화도 조약도 삼포는 어디겠어요? 부산, 원산, 인천.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부산, 원산, 인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부산, 연포, 제포. 중종 때 계기로 처음으로 비변사가 임시기구가 됐습니다. 다시 명종 때 어떻게 되나요? 상설화가 됩니다. 명종 때 상설화가 됩니다. 이유는요? 을묘, 예변을 계기로 상설화가 됩니다. 을묘변은 어디가 뚫린 거죠? 전라도 해남 지역, 서해안 지역이 뚫렸습니다. 뚫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군 배치가 뭐였어요, 이 시기에? 군 배치가 1선에 배치됐다고. 아니지. 2선에 배치됐다고. 2선의 배치는 뭐죠? 진관체제지. 진관체제가 뚫렸다는 거야.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군을 어디에 배치하는 거죠? 2선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군과 현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최전방에 바닷가가 뚫렸다는 거지. 그죠? 이걸 계기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을묘별 계기로 다시 재승 방략체제로 다시 바뀌었다고. 재승 방략체제는 뭐죠? 1선에다 배치하는 거야. 바닷가에 배치하는 거야. 애구가 들어오면 1선에 배치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뚫리죠. 언제 뚫립니까? 임진 예란한테 뚫린다고. 재승방략체가. 자, 부산 앞바다에 2만 한 4만 정도가 이렇게 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근데 일본이 새끼들이 얼마나 데려왔어요? 20만이 뚫어버린다는 거야. 20만이 뚫렸어. 자, 그럼 부산 앞바다가 무너졌어. 이선에 군대가 있어 없어? 부산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산 안쪽 좀 김해라든가 그 다음에 양산이라든가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경상남도 내륙 쭉 올라올 거거든. 그죠? 경상 내륙 쪽인 진주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쭉 올라올 거거든. 여기 푹 뚫렸어. 여기가 군대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임진왜란때 어떻게 해? 루트를 정했잖아요. 부산을 뚫었지? 어디로 올라가? 하나는 경상북도로 올라간다고. 하나는 어떻게? 경상남도를 통해서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자, 이쪽 경상북도는 어떻게?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상북도로 와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충주까지 넘어간다고. 문경세제 충주는 금방 가는 거니까.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경상남도를 통해서 호남의 곡창지대를 가려고 한다고. 군량미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때 다행인 것은 어떻게? 경상남도에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시는 각제우 같은 의병장 아저씨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얘기를 지킨다고. 이 소식을 들은 호남에도 똑같이 의병장이 또 등장한다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호남을 지켜. 유일하게 전국 팔도가 전부 다 일본 애들 손에 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의병들이 발생하면서 곡창제들 유일하게 호남 지역이 지켜지는 거야. 이게 승리 요인 중에 하나야, 우리가. 곡창제에 뚫려서 어떻게? 우리는 끝난 거야. 군량미가 확보되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군량미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고 군량미를 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끝장난 거라고 봐야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트입니다. 봐봐요. 군 배치와 관련된 부분, 그 비변사 관련된 부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자, 군을 일선에 배치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재승방략체계. 자, 군 단위, 읍 단위에 배치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진관체제라고 한다고요. 서로 장단점이 다 있죠. 그죠? 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는 어떤 배치를 하고 있을까? 두 가지를 다 해. 두 가지 다 한다고. 진관체제, 재승방략 다 해야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가능하겠죠? 자, 군 체제를 하나 쭉 잡아봤습니다. 자,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번 지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도록 하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기는 정예립이 죽은 진안의 죽도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정예립은 어디 사람이죠, 원래가? 전주 사람입니다. 전라도 전주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 활약한 인물이죠?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입니다. 자, 선조하고 싸웁니다. 네, 대부분의 신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왕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조용조용하게 하지만 정예립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왕과 맞짱 틉니다. 네, 되게 싫어하죠. 선조가 이런 싸가지 이렇게 받겠죠. 그럼 더 재밌는 것은 정예립은 원래 이의 추천을 받아서
관직의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정예립은 붕당으로 본다면 동인입니까? 서인입니까? 서인이죠. 왜? 이의가 서인이니까. 그렇다면 이의의 신복이 돼서 서인의 정책을 잘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예립은 붕당인 서인의 입장이 약간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요. 탈당해, 요즘 말로 치면. 탈당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동인으로 넘어가. 동인으로 넘어간다고. 그 와중에 이제 정예립이 선조와 뜻이 맞지 않아서 밖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낙향한다고. 낙향해. 낙향을 한다면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산속 깊은 무주 진안 장수 제일 오지거든요. 전라북도의 오지거든요. 거기에 진안 지역에 들어가서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병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애구가 침범이 왔을 때 그 애구를 물리치기도 해요. 그리고 그쪽 무주 진안 장수 이 지역 군수들로부터 표창장까지 받게 된다고. 고맙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예립이 사병을 양성했던 거거든. 근데 이게 서인의 눈에 발각된 거야. 네가 우리 스승님을 배신하고 넘어갔지. 탈당해 넘어갔지. 이게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사문난적. 스승을 배신하고 우리 문파를 배신한 난잡스러운 적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속된 말로 배신한 거야. 우리 당을 배신하고 갔단 말이지. 너는 앞으로 죽어야 될 마땅한 대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인물이 정예립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서인들의 고변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자질을 통해서 고변을 통해서 역모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때 추국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서인의 정철이 추국장의 대표로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관련된 자를 전부 다 어떻게 의금으로 압송해서 어떻게요? 고신을 한다고. 요즘처럼 고문을 한다고요. 고신 결과 거짓말을 막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거짓말을 원하는 답을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결과 정예립 모반 사건이 한 1000여 명 정도 희생자가 따르게 된다고. 즉 조선시대 역대 반란 사건 중에 총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따르게 된다. 이게 한 1000여 명 이상 죽은다고요. 그 결과 호남 지역의 동인과 영남 지방의 동인들이 전체가 거의 다 죽어버려요. 한 1000여 명 안에 다 죽어요. 그래서 정철이 오직했으면 뭐라고 불렀어요? 정철을 동인백정. 백정들이 짐승을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동인 중에 특히 호남 사람들이 호남인들이 거의 다 숙청당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명 동인백정 또는 호남백정 이런 칭호를 쓸 정도로 정철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철의 스승들이 다 호남 사람들이야. 그럼 자기 스승의 제자들 다 죽인 꼴이 됐어. 정철이. 무서워. 이렇게 정치라는 경우 무서워. 어떻든 다 여러 가지 인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정철이 어떻게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어요. 결과적으로. 그죠? 누가 봤을 때? 선자 입장에 훌륭하게 수행한 거야. 그래서 자의정에 제수된다고. 넘버 2의 자리에 오른다고. 넘버 2의 자리에 오른다고. 이해 가셨죠? 자, 흐름 전체 이해 가셨죠? 내용. 그 다음에 나중에 정철은 다시 자의정에 오른 다음에 무슨 문제 또 터져 나옵니까? 건저의, 세자책봉이라는 뜻이에요. 세자의 자리를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세자의 자리를 채운다. 이걸 건저의라고 불러요. 이 사건으로 다시 훗날 미움을 받은 건저의 사건을 결과적으로 또는 정예립 모반 사건 그 다음에 건저의 사건을 결과 붕당이 터져 나옵니다. 보통 붕당이 이렇게 됐죠. 동인, 서인 이렇게 출발하죠. 그죠? 원인은 뭐예요? 동인, 서인 나눠진 이유는 첫 번째 자리가 있죠. 좋은 자리가 있죠. 2조 전랑직 자리가 있습니다. 2조 전랑은 엄청난 자리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조선의 모든 정보가 다 2조 전랑으로 다 모이는 자리예요. 막강한 자리라고요. 자, 이 결과 2조 전랑 자리를 결과적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는 원인이 되었다. 출발점은 동인은 누구예요? 김효원. 서인은요? 심의겸이죠. 여기 출발했던 붕당 싸움이 다시 동인이 또다시 쪼개졌다고요. 남인, 북인 이렇게 쪼개졌다고.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적으면 돼. 뭘 적으면 돼? 정예립,
정혜립 모반 사건. 두 번째, 정철의 건저희 사건. 세자척복 문제로 강해군을 지목했다가 터져나온 사건들입니다. 선조의 생각과 정철의 생각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건저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남인과 북인이 쪼개졌습니다. 자, 정혜립 모반 사건은 여러분 봤을 때 영모입니까? 영모가 아닙니까? 예, 반반 나눠주세요. 영모가 아니죠. 영모죠. 법에 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병을 양성하는 건 불법이죠. 영모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모일 수도 있고 영모가 아닐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같은 동인 중에서도 정혜립의 모반 사건을 갖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요. 영모죠 하는 사람 누구죠? 영모입니다. 여기는요. 영모가 아니죠.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이 시기에도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영모라고 주장한 입장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경파예요. 영모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남인들은요. 에이 뭐예요 이거. 우리 같은 살인끼리 이러면 안 되지. 영모가 아니지. 이건 뭐예요? 온건파예요. 이걸 죽이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다시 갑니다. 남인은 온건파, 북인은 강경파. 애국이 좋아. 우리 민족을 봐봐요. 우리는 남쪽에 살아, 북쪽에 살아. 남쪽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잖아요. 저 에미라이들 어디 사람들이야? 그죠? 북쪽 애들이잖아요. 북쪽 애들이 강경해요? 우리가 강경해요? 우리는 온순한 사람들이야. 그래 안 해? 그렇잖아. 우리 온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기잖아. 온건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북한의 에미라이들이 강경한 뭐예요? 애우시라고. 북인은 강경파. 우리 남쪽 사람들이야. 우리 남한 사람들은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북쪽 에미라이들이 강경한 애들이요. 애우셨죠? 자, 이렇게 붕당이 나뉘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처벌 문제예요. 어떻게 처벌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관심 사항이에요. 그 붕당의 원인은 처벌 문제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문제들을 원인을 잡아서 붕당이 발생했다 보시면 돼요. 자,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했어요. 한번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정혜립이 죽은 진안의 죽도입니다. 정혜립 모반 사건은 서인에 대한 옥사가 일어나 동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후에 동인은 서인에 대한 강경파 뭐 넣어야 돼? 북인. 앞에가 북인 들어야 돼. 온건파인? 남인 집어넣으면 돼요.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풀릴 수 있어요. 옳은 거 골라보세요. 가. 경종의 즉위를 후원하였습니다. 경종은요, 소론이에요. 경종은 소론이 중심이 된 붕당입니다. 두 번째, 가. 강해군 시기에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자, 북인 보시죠. 이 북인이 강해군 시기에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자, 북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북이 있고 소북이 있어요. 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부 좀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대북은 주로 어떤 사람을 추정한 애들이에요? 광해를. 여기는요? 영창대군. 북인들, 대북들이 소북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강해군 시기는 누구만 전부 다 권력을 잡게 되는 거야? 대북만이 권력을 잡게 돼요. 강해군 시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모든 알짜배기 권력자를 전부 다 누가 차지하는 거야? 대북파가 다 차지해버려. 나머지 붕당이 어떻게 설 자리가 없어졌어. 그럼 그만큼 어떻게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 그죠? 인사정책에 관련된 큰 문제점이 하나가 이제 강해군이 모든 사람이 다 북인을 채워진다는 거지. 자, 보시죠. 강해군 시에 국정을 총괄했다. 2번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3번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개성했다. 이이와 성원은 여기죠. 서인이죠.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개성. 여기는 서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신한국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네, 이것도 서인입니다. 경신한국으로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그 당시 숙종 때니까 여기는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숙종 때 송시열의 서인 중에서 노론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화나 2차에 걸쳐 예송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송논쟁은 서인과 남인입니다. 예송논쟁은 서인과 남인이 싸우는 겁니다. 됐죠? 자, 어느 정도 풀이됐죠? 붕당사를 수업을 제가 듣고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고, 근데 붕당사는 들어도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죠? 예.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붕당사라는 거예요. 붕당사 이론 시간에 또 정확하게 또 한번 다시 되짚어 볼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계속 붕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 대비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효정대왕의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로 되어야 대왕 대비 상복 입는 기간을 1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죠? 예속 논쟁입니다. 기의 예송이 있고 갑인 예송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현재? 효정비가 돌아가셨죠? 기예송, 갑인예송. 이거 누구예요? 여기는 뭐? 효정비. 여기는? 맞아요?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자, 봐볼게요. 자, 1차 기회유생 때는 서인과 남인이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봐볼게요. 그 결과는 무슨냐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이대비가 살아계세요. 이분은 누구예요? 인조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현종 입장에서는 봐봐요. 현종 입장에서는 뭐죠 이게? 이분은 할머니세요. 족보상은 할머니 된다고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셨는데 이분이 옷을 몇 년 입을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일명 뭐예요? 예속 논쟁 문제거든요. 봐보죠. 자, 서인과 남인이 생각이 다르죠. 네. 서인들이 몇 년 입어야 되는데요? 남인은요? 한자로 뭐라 그러죠? 1년을? 기년설. 요거는요? 대공설. 자, 누구의 주장을 들어주나요? 이게 지금 맞아요, 지금? 이게 맞냐고. 1년하고 9개월이 맞냐고. 여러분 따라 적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졌어. 효정이 죽었다면 몇 년을 입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3년을, 얘들은 1년. 법적 근거가 뭐예요? 얘들은? 이건 뭐예요? 주자? 가래. 여기는요? 국조 오래.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승리한다고. 똑같죠? 서인과 남인. 그죠? 요게 몇 거리예요, 지금? 서인이? 여기는요? 1년설이에요. 별 차 없어.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똑같아. 법적 근거가 이거예요. 여기 누구 손을 들어줘요? 남인 손을 들어준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따라가다니까 내가 헷갈려 버렸어. 자, 이게 예속 논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됐죠?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살아계신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이걸 예속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보세요. 붕당이 서인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남인이 권력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았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해요. 예속 논쟁까지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죠. 자, 구원 풀다 이렇게 갔네요. 자, 대비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효종대왕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로 대하여 대왕대비 상복 입는 기간을 1년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대왕대비는 효종대왕의 어머니라서 신하가 될 수 없고 효종대왕은 둘째 아들이면 대왕대비 상복 입는 기간을 9개월로 해야 됩니다. 이건 서인들의 9개월설, 이거 위에 건 뭐죠? 남인의 1년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붕당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나에 대한 붕당입니다. 나는 서인이라고 그랬죠? 자, 보시죠. 경신한국으로 몰락한 거는요? 남인입니다. 경신한국으로 몰락한 건 남인. 그 대표적인 남인의 영수가 누구죠? 허적입니다. 허목은 유배를 가고 허적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거됩니다.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하였습니다. 서인은요.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조식의 학문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북인입니다. 북인입니다. 4번 이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습니다. 조광조를 축출한 건 붕당이 아니라 훈구 세력들이 축출했습니다. 훈구 세력들이 축출했습니다. 이 사를 뭐라 부르죠? 기묘사라고 합니다. 기묘사라고 합니다. 10번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왕은 무신년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후, 그 이인자의 난이 일어난 시기는요, 영조 때. 진압하는 것은요, 마찬가지 영조 때입니다.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라 라는 내용의 친필 비석을 성균관에 세웠습니다. 자, 영조의 업적 골라보겠습니다. 친위부대인 장영력을 설치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여기는요, 정조가 되겠죠. 정조임금. 장영력 하면 정조죠. 균역법을 시행한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건 영조죠. 아까 어느 시절에 봤다고 그랬죠? 본인이 세자 시기, 연인군 시기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해 문물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속대전 아까 법전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동국문헌비고는 뭐죠? 백과사전입니다. 누구죠?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의 동국문헌비고 백과사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조이기도 합니다. 신의 통공을 통해 유기전을 제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정조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대사의 태동기의 사회와 경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지에 대한 설명. 자, 가를 실시했다. 방납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증가했다. 방납, 대납 나오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대동법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고요. 강해군 시기 경기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동법이에요. 인조 때 재생청을 처음 실시했고요. 효종 때 호서와 호남, 호서는 충청도를 얘기합니다. 충청과 호남을 전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숙종 때 경상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실시되게 됐습니다. 단 익류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익류지역이란 군사적경지역,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요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지 말란 얘기야. 자체적으로 사신젓대비 군사 비용을 쓰고 회계를 털고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된다. 굳이 운반했다가 서울에 왔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건 익류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영양,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됩니다. 즉 팔 수 있는 물건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시중에 돈이 돌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상품화폐 발달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동법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험에 대동법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네, 우리 뭐 오전 내 우리 불교 문제를 공부했지만 불교도 한 문제 나오지만 대동법도 무조건 한 문제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설명 옳은 거 찾아가겠습니다.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어들었대요. 누구예요? 영조. 이 법을 뭐라 부르죠? 균역법. 다른 말로 포를 줄여줬다. 감포론. 포를 반으로 감소시켜줬다. 감포론.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언제 나타나지 결작이? 균역법 하겠잖아. 균역법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결작. 하나 더 선무공관법 하나 잡세. 기본이에요. 꼭 잡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꿨다. 답은 3번이에요.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꿨습니다. 대동법을 이게 뭐 한 30분 걸리는데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전체를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네. 기본 카테고리만 이렇게 쭉 치고 넘어갈게요. 조는 뭐죠? 우리가 쌀 걷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표조자니까. 요건 두 가지지. 남자들 군대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동에 차출되는 거. 그죠? 네. 쓸 용자지. 네.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야. 군역과 유역을 쓰는 거야. 한자 생각하면 돼. 쓸 용자. 여기는 벼조자. 쌀로 세금을 걷어간다는 얘기. 여기는 군대를 보내는 것. 네. 요역. 노동을 되는 것. 요게 뭐예요 이제?
고를 조자야. 고를 조자. 우리 한자로 고를 조자. 지방의 뭐예요?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을 별도로 또 걷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라, 고려, 조선의 공통점으로 세금을 세 가지를 걷어갔다는 거예요. 조용조를. 그럼 기본적으로 조용조도 문제가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조세제도죠. 조세제도하고 토지제도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 수업 시간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이죠. 요건 뭐예요? 지금 조세제도가 아니라, 토지제도가 아니라 조세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특산물을 보세요. 방납과 대납으로 이걸 대행하는 공무원들이 뒷주머니를 챙기고 있다고요. 자, 보통의 세금을, 지방 특산물을 지방의 농민들이 각 지역에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구 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겠어? 사과. 나주 하면 뭐가 있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안도 하면 뭐 전복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지방에. 그죠? 각 지방의 특산물 다 있을 거거든요. 이거 별도로 세금을 다 걷어간다는 거거든. 농민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방납이라고 그러거든. 방납. 대신 납부해주는 거야. 대신 여기는 뭐야? 얘들이 대신 납부해준 조건으로 더 많은 걸 걷어간다. 그럼 얘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이런 피해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지. 방납의 피해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한다. 방납의 피해가 극에 달했다. 이걸 바꿔보자고 주장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율곡 이이예요. 이게 문제는 뭐죠? 현물이라는 거야. 현물이다 보니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동 도중에 소실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이가 주장한 게 뭐야? 이걸 차라리 쌀로 거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쌀이잖아요. 쌀미 있잖아요. 수미법을 거둬들이자. 쌀로 거둬들이자 이렇게 하고 있다. 수미법을 주장했다고요. 수미법을 주장했는데 이 어디 책에 나와 이게? 동호 문답에 나오잖아요. 이걸 또 누구도 같이 이걸 또 주장을 해요? 이런 유사한 내용을? 예, 유성룡도 주장하죠. 유성룡은 똑같이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그 실제로 유성룡은 실천합니다. 유일하게 수미법을 1년 동안 실천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유성룡의 수미법이에요. 실제로 실천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앞에 한 사람 또 있죠. 예, 조광조도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디 가서 이게 해결됩니까? 완벽하게? 대동법이 언제 실시됩니까? 광해군 때 실시됩니다. 광해군 실시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임질이라는 얘기가 앞에 터졌거든요. 이 와중에 이걸 정책 실시하기 딱 좋은 거예요. 누구의 주장인가요? 한백겸. 한백겸이 호조의 참이에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호조니까, 호조 참이니까. 이게 이원익이 보고한다고요. 이원익은 영의정이에요. 그래서 한백겸은 호조 참이고요. 재정을 보니 엉망진창인 거야. 한백겸이 보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익이 보고한다고. 이거 예전에 우리 선조들께 주장했던 건 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익이 누구에게? 강해군에 전격 보고하고 전격 실시하게 된다고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게 대동법이에요. 우리 조선 후기에 경제를 갖다가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뭐예요? 대동법이에요. 이거 가셨죠? 17세기 실시하기에서 어떻게 해요? 18세기까지 간다고요. 17세기 강해군 때 시작해서 18세기 언제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숙종 때 100년에 걸쳐, 한 세기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누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반대했어요?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있겠죠. 그죠? 기존의 권력을 잡은 기득권자들이 반대한다. 왜? 그들은 다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 자, 봐봐요. 특산물을 세금을 내는 거 뭘로 내자고 하는 거야? 특산물을 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로 내자고요? 뭘로 내자고요? 토지의 결수에 따라 세금을 내자고.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토지를 적은 사람은 적게 내면 돼요. 토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 보통 무전농민이라고 그래요. 무전농민은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지. 토지 결수니까. 그럼 어떻게? 밑에 토지가 적게 가지고 있거나 없는 농민들은 되게 좋은 거야. 그럼 토지를 이렇게 왕창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하지. 그러다 보니까 몇 년 걸리는 거야? 100년 걸린 거야.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붕당에 머리 계산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동인, 서인, 남인, 북인들이 어떻게 야, 해야 돼 말해야 돼. 서로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지네끼리 서로의 손익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뜻이에요. 100년이 걸렸습니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걸렸습니다. 이해 가셨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17세기는 토지 한 결당 16두, 18세기 토지 한 결당 12두. 토지 한 결당입니다. 토지 한 결당 16두, 12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대동법이라 합니다. 됐죠? 네, 대동법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줬다. 이건 균역법. 토지 소유자의 결작을 구했다. 균역법. 공납의 토지 기준을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비옥대가 6등급, 풍요에 따라 9등급. 이걸 뭐라고 세종대왕 때 만든 공법. 세종대왕 때 만든 공법 두 가지 잡아서 이걸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지도 안 봐도 돼. 오른쪽에 한자 한번 읽어봐. 한자 어려운 한자니까. 칼 들고 날아다니는 아저씨 한 분 계시니까. 홍경래. 홍경래 날 탁 와야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자, 지도의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보기. 금국 정보를 내주었다. 금국 정보를 내신 분 누구야? 한참 오래전 얘기인데. 묘청 아저씨죠. 네. 금국을 정보를 하자. 우리도 칭제 건원을 하자 주장했던 묘청. 광산 노동자에 참여했다. 예, 광산 노동 참여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서북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죠. 그죠? 서북인들 그때 평안도인들이야. 평안도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가장 결정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경파와 서경파 대립을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묘청이죠. 답은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건 다 맞으라고 주는 거 다 아시죠? 네. 홍경라에 몇 년에 일어났어요? 1807년. 몇 세기죠 그러면? 19세기는 어느 시기죠? 숙종? 세도정치 시기. 세도정치 시기에 뭐가 문란해져? 인사문제 가장 문란해지. 그 인사문제가 왜 문란해질까? 매관 매직이야. 매관 매직이야. 뭐 돈을 주고받고 관직을 사고 판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평안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매관 매직은 근데 평안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세도정치 시기에는 매관 매직 때문에 온 나라가 부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의정 박세채가 상소를 항해도에 있는 일대는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이 이 고장을 앙내한 지가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다른 여러 도에 실시하는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한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 그 법의 기원은 율곡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율곡이 아까 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뭐죠? 수, 미법, 동호문답에 나오는 개혁책이죠. 네,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선해청을 두었으며 선해청 아까 어디였습니까? 언제 실시됐습니까? 선해청. 개동법의 주무관청을 선해청으로 얘기합니다. 선해청에서 실시되었는데 두었으며 먼저 간동과 강원도와 경기에 시행했는데 명칭은 달랐지만 실속은 같았습니다. 그 뒤에 호남과 영남에도 시행되었으니 백성들이 모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지주에게 결작을 부담시켰다. 균역법.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 전세를 한 결당 4도로 고정시켰다. 영정법.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10분의 1 세종대왕 때 공법, 영정법, 인조 때 영정법. 이렇게. 이거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갔어요? 숙종 때 뭐로 가요? 각 지방에 할당을 해줬다고. 도별로. 도별 할당했다고. 네? 도별 할당했다고. 이거 뭐예요? 오,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만 다 모였어. 와우.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모였어. 도별을 할당해줬다고. 부족하니까 도별 할당하겠다고. 오, 좋아. 캡슨 막 해봐.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봐. 오, 다 주니까 막
얻어먹지를 못해. 이걸 해결 안 되지, 그지? 이걸 해결 안 된다고. 이것도 해결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왜 실패했어요? 이게 왜 실패했냐고. 세금 걷어내는 게 왜 실패했냐고. 무엇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량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그죠? 수확량을 많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무원일 거고, 수확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농민일 거고, 서로 속이고 속인다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훗날 갑신정변 때 이걸 뚫어 고치잖아. 이걸 뭐라 불러? 지적보여라고 하지. 이걸 뭐라 불러?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뭐라 불러? 비총재라고 한다고. 각 토별로 비율을 둬가지고 세금을 걷어간다고.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갑신정변에 가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법이 등장한다고. 지적법은 뭐예요? 뭐에 대한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그죠?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에 따른 세금을 걷어가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이거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흐름을 쭉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세를 한 길당 4도로 고정시켰다. 이영정법. 연분 구등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다. 공법. 곡물 대신 쌀 3배 등을 납부했습니다. 대동법.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곳을 고르세요. 적전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적전은 뭐예요? 국가에서 별도의 토지를 마련했는데, 적전이라는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 공통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농경 국가다 보니까 왕이 직접 쟁기를 걸고 농업을 시범을 보인다고요. 이 토지를 적전이라 불러요. 적전이라 불러요. 자, 적전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왕이 잡았다는 얘기야. 직접 시범을 보이는 거야. 나는 농업국가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근본을 중시하는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성대하였습니다. 중략,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말하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보존할 기회에 크게 부합되었거니와 이를 더러 아래를 더하여 어염새도 아울러 감면되고 여자 남자가 기뻐하며 양잠, 농경이 각각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승대왕 시책문 그랬습니다. 뭐 같아요? 이영조의 균역법 얘기하고 있어요. 이영조의 균역법. 이영조가 직접 적전을 갈고 쟁기질하는 모습을 농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농업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업적 하나 골라야 돼. 이영조에.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맞아, 틀려요? 맞죠. 흥선대원고만 고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이영조가 될 수 있어요. 초계 문신제도. 40세 미만의 남자, 30대 중반의 당하간 이하의 관리들을 모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다고. 초계 문신제, 정조임금. 청에서 사용하는 시현역을 채택했다. 시현역, 효종 때. 특징은 뭐요? 24절기가 나온다는 것. 농업에 꼭 필요한 24절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청과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때 서희암록, 동이, 토물에 대한 얘기. 숙종 때 서희암록, 동이, 토물에 대한 얘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갑니다. 5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을 옳지 않은 것. 이현과 칠패는 모두 난전이다. 이현과 칠패, 서울을 얘기합니다. 서울의 이현과 칠패는 모두 난전이다. 도고 행위는 물론 집방하여 매매하는 것이 어물전의 10배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누원점에 도고 최경륜, 이성로, 엄차기 등과 체결하여 동서 어물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사들여 쌓아두었다가 이현과 칠패에 보내서 난매하였다. 모세 이기상황에 등장하고 있어요. 시전 상인들이 이기상황이 오고 있죠. 자, 이거 18세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뭐야? 장사가, 영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야 된다. 그걸 시전상이라고 그러죠. 시전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전상인 돈을 잘 번다고요. 왜? 독점적 상인이에요. 독점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난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즉 하삼도 지역,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의 민들이
서울에 가면 장사하면 돈을 잘 번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부 다 모든 하삼도 지역 사람들이 농사 다 때려치고 어떻게 서울로 다 올려둔다. 장사를 하면 어디서 가장 잘 벌겠나 봤더니 어떻게 시전상이 장사하는 것이거든. 시전상이 주변에 어떻게 난장을 펼친다는 거야. 난장을 펼치는데 난장하지 못하게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 권한을 뭐라 불러요? 금난 정권이라고. 금난 정권.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이 시전상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종조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금난 정권을 없애버린다고요. 그 이유는요. 이 시전상인과 누가 좀 결탁이 되어 있어요? 노론과 결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정치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고요. 정조는 노론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거든. 그래서 이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난전을 해쳐버렸을 경우, 난전을 갖다 풀어줬을 경우에 이네들의 시전상인 수입이 줄어들 거거든. 누구의 정책이요? 정조의 정책이라고요. 네. 정조의 정책에 의해서 난전이 서울 시내를 시전상인 주변을 쫙 퍼져나간다고요. 이걸 뭐라 불러? 시내 통공이라 부른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시내 통공이라 부른다고요. 신해전에 왕이 허락해서 모든 난전을 열어버렸다. 단 어디를 제외한다고 그러죠? 종로에 있는 유기전을 제외한다고요. 종로에 있는 유기전을 제외하고 모든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다 풀어버려. 그럼 시전상인 주변에 어떻게 난전이 전부 다 성행된다는 얘기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해통공의 금남 정권은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유기전은 몇 가지 물품을 팔아요? 6가지 물품을 팔아. 그걸 유기전이라고 불러. 그럼 유기전이 아닌 종로간 외곽에 있는 물품을 몇 가지 팔아요? 하나의 점포에 하나의 물건을 팔아요. 1.1몰이에요. 하나의 물건을 판다고. 처음 들으시면 들을 수 있어. 자, 종로에 있는 6가지 물건을 판다. 이건 주로 왕실에 납품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제외한다고. 대신에 한 가지씩 물건을 파는 외곽에 있는, 서울 외곽에 있는, 사대문 외곽에 있는 점포들, 시전상인들은 주변의 난전을 다 풀어버린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수입이 확 줄어들어. 왜? 얘들의 원칙이 인물이야. 근데 난전은 어떻게? 이거저거 다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이 여기 가서 한 가지 물건을 사거든요. 난전이 다 있는데요. 가격이 더 싼데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난전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서울 시내 어떻게? 18세기가 되면 어떻게? 최고의 전성기가 된다. 조선 최고의 전성기가 온다고. 보통 우리 18세기를 뭐라 불러요? 르네상스라고 부른다고. 조선의 르네상스가 왔다고 얘기한다고. 왜? 시중에 돈이 넘쳐. 돈이 넘친다. 그 다음에 서울 시내 불이 안 꺼져, 저녁에. 왜? 한잔 해야 되거든. 다 돈이 많으니까. 한잔 해야 돼, 시내에서. 그 정도로 서울 시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조선전기 세종대왕 때 전성기를 이루고 18세기 그 문화의 부흥 시기가 르네상스라는 건 부활이거든. 다시 부활의 시기가 왔다. 영종조 시기에 부활의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원인은 뭐예요? 그 법은 대동법이 됐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봅니다. 시전과 1번입니다. 시전과 난전의 발호로 시전상의 특권이 이어받았다. 강경포, 언산포 지역의 새로운 상업 중심도 성장했다. 포구를 이용하여 경강상인이 선상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경강상인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개모에 하던 송상, 이건 개성상인이거든요. 운송업, 조선업은 경강상인이 맞아요. 경강상인은 서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송상은 개성상인, 이 사람들 인산 취급하는 거,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인산 취급하는 송상 얘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6번, 다음 자료가 등장하는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양을 하는 것은 3가지 이유입니다. 모내기입니다. 이양이란 말은. 모내기를 하는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긴매기 노력을 드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를 하나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며, 좋지 않은 것을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입니다. 자, 이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양법이 전국에 실시된 건 언제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요. 조선 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이양법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예요? 고려 후기. 그럼 조선 전기는 어떻게 됐어요? 하긴 하는데 국가가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화가 됐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모내기법이 확산되어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했고 노동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일부 농민은 인삼, 담배, 채소, 면화 등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무엇의 결과죠? 이건?
대동법의 결과입니다. 왜? 상품 작물을 만들어서 파는 게 벼농사짓는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상품 작물이 많이 만들어졌다. 3번 지주에 대한 지제 납부 장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타조법은 3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고요. 도조법은 3분의 1로 바뀌어갔습니다. 농민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토지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교환 경제 발전은 해동통보를 여러 화폐의 사용을 확산시켰습니다. 해동통보는 고를 숙정 빼고요. 네. 이때는 대표적인 화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상평? 통표가 나옵니다. 상평 통보가 나와야 됩니다. 상평 통보를 우리나라에 처음 언제 만들어지나요? 물어봤죠. 상평 통보.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대동법이 딱 터져 나오잖아요. 대동법 한마디로 뭐예요? 이걸로 물건을 사고 파자는 거거든. 미포전으로 쌀. 여러분이 전에 있는 옷감, 호, 동전. 이게 상평통보거든. 이게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이 실진해서 빵 터지는 거예요. 숙종 때 완전히 활성화돼 버립니다.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 그죠? 네. 조선 상평통보, 해동통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해동통보, 조선통보, 동국통보는 전부 다 고려 거예요. 이건 조선 거고. 고려시대도 화폐가 있죠. 고려 해동, 동국. 3한자 들어가면 전부 다 또 하나 더 추가된 은병. 이런 건 전부 다 고려시대 화폐입니다. 네, 고려시대 화폐이고요. 조선시대 상평통보. 네, 이 식이 가장 대표적인 대동법식의 주력 화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죠. 7번.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